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1% 상승, S&P 500은 1.46% 상승, 나스닥은 2.5% 상승, 원달러 환율은 1278.43원으로 마이너스 0.86%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9.39%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0.07%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6.38%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5.45%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91%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장 초반 발표된 핵심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0.5%로 발표가 되었고,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3을 하회한 마이너스 1.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마이너스 11.6보다는 높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제조업에 대한 우려 섞인 지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을 우리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75bp로 인상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속에 있었는데요. 우선 파월 의장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률을 달성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고 실업률을 4.1%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실질 임금 상승과 모든 인구 통계학적 그룹의 강점 측면에서 건전한 노동시장을 갖기 위해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강력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지 결코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의 전망에 대해서는 분명 이번에 75bp 금리 인상은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움직임은 흔치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의 안정세를 보인 부분에는 유럽 중앙은행 ECB의 비상회의에서 유로존 주변국들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응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완화가 된 부분도 큰 일조를 했습니다. ECB는 테이퍼링과 같은 PEPP의 만기 도래 채권에 대한 재투자에 있어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지원 도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알리안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찰리 리플리는 이날 발표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잠재적 후폭풍 속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라면서 연준의 정책 금리가 한동안 인플레이션 상황과 맞지 않았다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당분간 시장을 달래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슈로더의 도리안 카렐 펀드 매니저는 금리 인상의 폭보다 금리 방향에 대한 연준의 가이던스가 시장에서는 더 중요했다라면서 올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가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62달러 하락한 배럴당 115.31달러, 3.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과는 다르게 2주 연속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이 93.7%로 발표가 되어 지난주 94.2%보다 하락한 수치며 예상치 94.6%보다 하회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수요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유 시장에서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TK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타리크 자이르 매니징 멤버는
연준이 매파적일 경우 모든 위험 자산에서 위험 회피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며 원유는 상승 추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50bp 인상의 카드를 꺼냈다면 이미 파월 의장이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 시장은 연준의 대응에 더욱 못 믿어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75bp 인상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파월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를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시장에서 이미 75bp 인상에 대한 선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되려 연준이 75bp 인상을 한 부분에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에 의해 상승을 했으며 파월 의장이 연착륙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를 했고 이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강한 노동시장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금리를 높게 올렸을 경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우려감은 커졌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75bp 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연이어 각각 다음 회의 때마다 50bp씩 올리겠다고 언급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은 충격을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뜨거워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의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미국은 좋지만 국내 및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선반영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서 연착륙으로 지금 금리는 5월 26일 기준으로 1.75%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회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1.75%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서 빠르게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과 동일한 부분은 분명 국내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에 자금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하락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결과적으로 많이 이탈한 부분은 되돌림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며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다고는 하나 유가 역시 하락한 부분도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은 그동안 하락시킨 부분에 있어서 되반등을 보이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기준금리가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동일해졌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자금이 이제는 미국으로 쏠릴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요 몇 주간 마음고생 심하셨던 부분 이제는 맘 편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진 만큼 FOMC 회의 전 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 매수를 했나 체크를 하셨다면 해당 기업에 대해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